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입니다. 주역 지난 주에 64개 까지 다 개상을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에필로그 후기, 제가 후기라까지는 할 건 없고요. 주역의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무엇을 배웠고, 이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이제 응용할 건가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통상 이제 주역은 제가 첫 번째 개부터 첫 번째 64개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한 주에 한 개니까 거의 제가 또 중간에 하루 한 몇 달 쉬었다 보니 거의 뭐 2년 정도 했는데요. 1개부터 64개를 이제 설명할 때 저는 이제 현대적으로 어떻게 뭐 응용을 할 건가 그런 데서 주안점을 뒀고요. 이제 괴가 이제 통상 8개가 있잖아요. 이제 8개가 이제 있는데, 기본적으로 8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 1, 2, 3, 4, 5, 6, 7, 8을 보면 8개가 있는데, 첫 번째 개가 요거 양이 3개인 요 개를 건이라 했잖아요. 건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양이 3개인데 이제 음이 하나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음이 하나 이렇게 3개. 첫 번째가 발생하고, 여기 이제 이 일건천 요거는 하늘을 뜻하고요. 이번에 이제 택이라 그러죠. 이 택 기쁨을 의미하는 건데, 기쁨. 그 다음 또 음이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 요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삼리화 해가지고 불을 뜻하거든요. 불을 뜻하는 거. 그 다음 이제 요 음이 요 밑으로 하나 내려와야 되잖아요. 사가 아니고 여기 이제 다섯 번째 요거는 이제 오손풍, 삼리화 오손풍을 해요. 를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8번째 우리가 개를 배치하면 요거 음이 3개, 요거는 이제 팔곤지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흙을 의미하는데, 이제 음이 이 3개에서 양이 또 하나 발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이 이것처럼 맨 위에 나타나는 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칠간산이라고 하죠. 칠간산. 그 다음 이제 여기 이것처럼 양이 가운데 있는 형태를 요걸 이제 육감수라고 육감수 하잖아요. 그 다음 이제 이것처럼 이것처럼 이 양 중에 음이 맨 밑에 있는 거, 그 다음 이제 마찬가지로 양이 맨 아래에 있는 거, 요걸 이제 뭐냐면 사진례라고 한다. 이제 밑에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려 보면 그려 볼게요. 이제 이렇게 그려 보고 똑같이 밑에도 이제 위에는 우리가 이제 이 효를 그려볼 때, 괴를 그려볼 때, 이제 1번 첫 번째 괴가 중천긴거래 했을 때 여기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요걸 이제 4개라 그러고, 요거는 이제 외개를 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외개. 그래서 위하고 요 밑에를 합해서 이런 형태가 8개잖아요. 위에 8개, 밑에 8개니까 토탈 88이 64. 그러니까 64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결합되고, 여기 이렇게 결합되고, 그러면 또 여기 이렇게 결합되고, 또 마찬가지 이렇게 결합되고, 또 두 번째 요것도 이렇게 결합되고, 이렇게 결합되고, 요것도 이제 이렇게 결합되니까 결국은 88이 64개가 형성돼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앞으로 과거의 주요 공부를 저랑 같이 해왔으니
이제 한마디로 이제 주역을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여러 가지 계상을 보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응용할 건가 봤을 때, 제가 얘를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했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 바깥에 개가 만약에 이래 있다라고 한다면, 항상 여기 첫 번째 해, 두 번째 효, 세 번째 효,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효라고 설명하는데, 우리가 이게 첫 번째 제가 양자리고, 이 양, 양,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오면 구라하고 엄무나 오면 육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왔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세상에 어떤 것도 양과 음이 조화롭게 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음양의 위치가 상당하게 조화롭게 잘, 어떠한 것도 양이 많든 음이 많든 그러면 불균형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모르게 사단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짝이 잘 시키면서 숫자가 똑같아야 된다.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더라도 남자가 많다든지 여자가 많다든지 뭐 여자 혼자라면 뭐 홍일점이라고, 또 남자가 많은 걸 청일점이라고, 그렇게 등등 호칭을 많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짝이 잘 맞아야 된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걸 갖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음양의 조화가 그만큼 상당하게 중요하니까 이 상대를, 이성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뭐 세상에 남자가 따로 있고 여자가 따로 뭐 어딨냐 하지만 분명하게 반드시 음양의 구분은 반드시 있거든요. 남자가 해야 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뭐 고리타분하다고 말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세상의 이치가 그러니까 각자 양의 역할, 음의 역할을 서로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앞에 우리 제가 처음에 드렸잖아요. 요게하고 서로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서로 비효라고 했잖아요. 서로 옆에 비교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내 옆에 요 양이면 다음에 음이 와야 되고, 여기 음이 오면 양이 와야 순조롭게 옆에 잘 호응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 옆에 누가 있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내 인생은 내 옆에 과연 누가 있느냐에 따라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부처와 같이 행동을 해라. 내가 상대방한테 욕을 하면 상대방도 내한테 욕을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효를 설명할 때도 관계가 서먹서먹한, 뭔가 모르게 서먹서먹하면 뭔가 잘 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양양이 왔다면. 그래도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비록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비록 못마땅하다 하더라도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왔다는 것은 나의 업의 결과거든요. 내가 그런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 앞에,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지, 내가 그런 환경을 내가 그 자리에 안 갔다 그러면 절대 그 사람도 거기에 안 와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존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 이웃이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역할에 따라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주 영향을 받으니까 부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존중하고 사랑해주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짝이 있다고 했잖아요. 세 번째는 이제 응효라고 얘기하는데, 요 1번 효는 요 4번 효하고 응하고 있다. 시금에서 배우자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여기 양이면 여기 음이 오면 그 효 자체는 뭔가 짝이 잘 맞다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짝이 맞으면 뭔가 그렇게 그쪽도 짝을 만나러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흰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짝을 잘 지어라.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좀 빗대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세상에는 처음하고 비슷한 말씀을 좀 차이가 있지만, 좀 비슷하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는 음과 양이 있는 입장에서 음과 양이 잘 조화로 이루어서 쉽게 이런 뜻입니다. 비혼주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비혼주의. 혼인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짝을 만나서 비록 시금에서 이세를 안 간다, 이세를 가지면 좋겠지만, 그래도 음과 양이 만나서 좀 혼자 사는 거 보면 좀 젊었을 때는 좀 좋은 건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뭔가 모르게 좀 취해 보이더라고요. 상대의 짝이 없다 그러면. 그래서 짝을 잘 이루어서, 효 중에서도 짝이 안 맞으면 뭔가 모르게 자꾸 옆길로 갈라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짝을 잘 만나라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짝을 만들어라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뭐를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또 제가 항상 두 번째는 중도를 얻었다라고 좀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죠? 중도를 많이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이 효가 안 좋더라도 요 2효 여기 5효는 뭔가 모르게 중을 얻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불교에서 말은 중도거든요. 중도를 6일을 있으면 중용의 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중도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오버하지 말라. 시금에서 부처님은 어떤 깨닫기 위해서 가보니까 너무나 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나도 그렇게 따라가보니까 깨닫지 못하라. 또 너무 또 방탕한 짓도 하니까 또 안 되더라. 항상 중도를 행하니까 뭔가 모르게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도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너무 안일하게 행동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요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적재해줘서, 여기 이제 이 효를 따지면 하급 관리, 중급 관리, 그다음 지방 제후, 이제 장관, 이제 왕의 자리, 이제 상왕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 자리가 요 자리가 누가 오냐에 따라, 여기 양이 오냐, 양자리 양이 오고 음이 없냐 오냐에 따라 좀 바뀐다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술자리에 가다 보면, 직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자리를 잘 배치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사가 이렇게 가운데 여기가 술상이 있다면 상사가 가운데 앉고, 그 다음 넘버 2, 넘버 3, 넘버 4 이런 식으로 자리가 잘 배치되는 거 보면, 이 효도 마찬가지 자리가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누울 자리 보고 누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자리가 있냐 아니냐, 그거를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내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
허심탄회하게 이제 물러나 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자리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역은 주날의 이야기를 하는데 또는 숫자는 두루두루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주역은 쉽게 말해서 바뀔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상황도 때가 되면 다 변하기 마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역이 7일 만에 회복한다 했잖아요. 제가 열심히 잘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게 양이 이렇게 점점 자라가다고도 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다시 요 음이 하나 생기면 요거 되면 다시 또 7일 만에 다시 또 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이 음이 이렇게 꽉 찼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이 양은 7일 만에 다시 또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숫자 7일 만에 이제 7달이지 7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언제든지 입장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힘들어도 조금 참으시고 또 너무 내가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위치가 오래 가지 못하니 항상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주역을 강의를 하면서 많이 느낀 거는 이겁니다. 뭐냐면 서양하고 동양의 차이가 우리 동양은 농사의 문화 있잖아요, 그렇죠? 농사의 문화니까 농사의 문화는 항상 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거름을 주고 언제 추수를 하고 그런 때가 중요하거든요. 그 때를 놓치면 농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동양은 이 때를 중요했고 서양은 어떤 문화냐면 방목의 문화니까 공간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양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때를 잘 만들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스님이 제자가 스님한테 스승님한테 물어본 거죠. 어떤 것이 도입니까? 라고 물으니 야야 밥 먹을 때 밥 먹고 잠잘 때 잠자는 기 그것이 바로 도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도입니까? 야야 세상에는 그 시기에 그때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만약에 학생이라면 학생에 맞는 신분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직장에서 직장인 사람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역은 제가 64개를 쭉 설명해놨지만 한 번 들어갖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다시 또 듣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분들은 그 밑에 댓글 형식으로 남겨주면 제가 또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십니다.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주역은 우리가 사서상경 중에 하나라 했잖아요. 주역이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처음에 첫 시간에 말씀 드렸다시피 이 주역은 맨 처음에 이제 계명이 있고 중청 무슨 계다 했잖아요. 그다음 괴사 부분이 있는데 공자가 이 괴사를 보고 설명을 해놓은 게 이제 단사라고 얘기합니다. 단사하고 또 이 괴사를 보고 일상생활에 어떻게 응용할까 하는 거를 이제 대상사라. 사자는 다 말씀사자거든요. 대상사. 그 다음 이제 요 밑에 효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이제 주공이 설명을 했다 했잖아요. 요걸 보고 공자가 다시 또 설명을 소상사를 한다. 최소한
주역을 공부를 하실 때 공자의 단사, 대상사, 소상사 요 세 개만이라도 총 12개라는데 10개가 있는데 요 세 가지만이라도 같이 읽고 해석을 하면 쉽게 많이 이해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길게 긴 시간 동안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적으로 반복 들으면 뭔가 모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 주역 방송 끝나고 한 주 정도 쉬고 저는 이제 원래 불자니까 불교에 대해서 현대적으로 응용하기를 좀 설명을 했잖아요. 이제는 42장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42장경은 뭐냐면 중국의 스님들이 인도에 이제 부처님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부처님 말씀을 뭐 경전도 보고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거를 꼭 새기면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다라고 해서 각 총 42개의 어떤 테마별로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해놨습니다. 우리가 공자 어록이 보면 논어잖아요. 무슨 태백 12장이 태백 13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시피 중국에서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라 중국 스님이 이렇게 42장경을 이제 중국 스님이 인도 유학 가서 중국에 돌아와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엑기스만 이렇게 1장부터 42장까지 이 경을 편집한 걸 42장이라는데 그걸 또 한 주에 한 장씩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고 또 현대적으로 또 어떻게 이걸 활용할 건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어나 뭐 주역처럼 문장을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 또 여러분들이 짜증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한문을 한번 읽어드리고 한글로 풀이해서 또 읽어드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용할 건가를 저 해온 생각을 또 언급하는 형식으로 간략하게 불교의 진리가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렇죠? 유교의 사상과 불교의 어떤 논리를 좀 조화로 이루었으면 좋지 않겠나 차원에서 한번 저희 혜원이가 42장경을 풀이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애청과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